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지금까지 2,6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사상자와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원 약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뒤집힌 어선 청보호 선원 9명 가운데 5명이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체는 잠시 뒤 안전지대로 옮겨질 예정으로 해경은 다시 인양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본회의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고 어제 하루 외부 일정을 취소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늘 일정을 재개합니다. 안 의원과 친윤그룹의 갈등 속에 이준석계 공세도 이어지면서 당권 레이스가 과열 혼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의 언어 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소아과 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치료비를 먼저 냈던 보호자들이 돈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치료할 곳을 찾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끼겠습니다. 수도권과 세종에 더해 오늘은 강원 영서와 충청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가인 시리아에서 2,6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여진과 건물 붕괴 등을 이유로 사상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아직 우리 교민의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먼저 피해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두 차례 강진으로 지금까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합쳐 2,600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 관리청장은 10개 지역에서 1,600명 넘게 사망하고 11,000명이 다쳤으며 건물 2,800여 개가 붕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는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과 반군 점령 지역을 합쳐 1,000명이 숨지고 2,40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피해 지역은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로서 출국이 권고되는 곳이어서 여행객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지진 뒤에 하루 만에 또 다른 지진이 뒤은 점도 피해가 커진 이유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최초 지진은 새벽 4시 17분쯤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33km 떨어진 내륙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진 규모는 7.8로 이는 1939년 이후 튀르키예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 수치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Saat 04:17'de son bir asırda yaşadığımız 1939 Erzincan depreminden sonraki en büyük felaketle sarsıldık. Merkezi Kahramanmaraş'ın Pazarcık ilçesi olarak 에르도안 대통령은 일주일 동안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이 기간에 모든 국가기관과 해외 공간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진앙에서 1,00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지는 등 피해 지역도 광범위합니다. 여기에 오후 1시 24분쯤 첫 강진이 발생한 곳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규모 7.5의 지진이 또 발생했고 80차례 가까운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안타깝게도 사상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는 10개 피해 지역에 구조대와 보급 비행기를 급파하는 동시에 최고 단계인 4단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힘들다며
추운 날씨에다 새벽에 발생한 지진으로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접국가인 시리아는 10년 넘는 내전으로 인프라가 낙후됐고 부실한 신규 건축물이 많아서 지진 충격에도 쉽게 무너진 것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사회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가장 먼저 성명을 내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유럽연합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긴급 구호팀을 급파하기로 하며 일부는 이미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관계가 소원했던 스웨덴과 핀란드를 비롯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애도를 표하며 구호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란과 튀르키예에서 연이어 일어난 지진 피해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는 세계의 대륙판이 부딪히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지진 발생하는 깊이가 낮아서 같은 규모라도 더 큰 피해를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지구상에서 지진이 가장 잦은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입니다. 연간 지진의 총 80%가 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륙에도 못지않은 강진 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튀르키예입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최근 24년간 발생한 규모 7.0 안팎의 강진만 모두 5차례. 가장 강한 지진은 이번 지진을 포함해 규모 7.8에 달합니다. 판과 판의 경계에 놓인 튀르키예의 지형적인 여건 때문입니다. 무려 3개의 대륙판, 아프리카판과 아라비아판, 아나톨리아판이 튀르키예에서 만납니다. 이 판들의 충돌로 북부 아나톨리아 단층과 동부 아나톨리아 단층이 만들어져 강진이 잦은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강진은 그동안 지진이 주춤했던 동부 아나톨리아 단층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에너지가 쌓인 뒤 분출해 강도와 피해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그동안에 큰 지진이 상당 기간 동안에 발생해 오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을 해오면서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오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보통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양 지진과 달리 튀르키예 강진의 진원 깊이는 24km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얕은 위치의 지진이 발생해 그 에너지가 지각을 강하게 흔들면서 건물 붕괴 등이 많았던 점도 피해를 키운 원인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뒤집힌 어선 청보호가 인양을 위해 안전지대로 옮겨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 새벽 청보호가 사고 해역보다 물살이 약한 대허사도 앞 해상에 옮겨져 임시 정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목표 지점 인근에 부유물이 많아 잠시 이동을 멈췄다며 날이 밝으면 다시 자리를 잡고 선체 인양과 수색 진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조당국은 밤새 사고 해역 주변 해상에 구조선과 항공기를 띄워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승조원 12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고 나머지 9명 가운데 5명은 선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 어선 전복 사고로 실종이 된 선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생還소식은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이 머무는 대기실도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실종자 9명 가운데 맨 처음 수습된 선원은 기관장 김모 씨입니다. 아들 결혼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뱃일을 계속했다던 성실한 가장. 새벽에 의식과 호흡 없이 선원 침실 입구에서 발견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선박 통발어구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선내 선원 침실 입구 우연 쪽에서 이불, 그물, 로프 등 사이에 많게는 수십 년도 뱃일을 한 베테랑인데 가족들로선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들도 모두 숨진 상황이어서
신안군 수협 대기실은 적막감만 맴돌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좀 찾아주시면 하는 바람이죠. 뭐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점심 무렵 선실에서 실종자 2명이 더 발견된 뒤 가족들은 수색 현장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경비정을 타고 사고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해경은 선체 인양이 끝나면 열흘 정도 더 해상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이를 수용할지를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 내일쯤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상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중 밀집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안 했고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음은 물론 참사 이후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가족들에게 상처까지 줬다며 탄핵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상민만큼은 치해 법권으로 신성 불가침으로 여겨두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은 기다릴 만큼 기다려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 탄핵 기각 시 역풍 등을 우려했지만 주말 사이 설득 작업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장관이 했던 헌법적 또는 법률적 위반 행위는 굉장히 크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것이 저희 주장의 요지입니다. 탄핵안이 제출된 건 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로 이번에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까지 국회의원 17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때문에 내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표결에서 어렵지 않게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직무상 위법을 저지른 게 없어 탄핵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탄핵안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며 민주당 내 당원 당규에 따라 이 대표부터 탄핵하는 게 먼저라고 반격했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요. 법률 위반이 저희들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대정부 질문 첫날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은 관련 질의에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이어 민주당은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선은 갈수록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정사에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한 만큼 이번 탄핵 추진을 두고 헌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에 여러 절차가 남아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기에 처리 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섣부르게 대통령실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습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서울시가 오는 8일까지 철거하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서울시가 자진 철거 시한을 연장하면서 당장 충돌은 피했지만 유가족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길어질 조짐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습적으로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 서울시는 자진 철거 계고를 최소 2차례는 해야 한다며 8일 낮 1시까지 철거하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다만 허가 없는 불법 시설물인 만큼 충분한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법령과 규정대로 하되 최근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절대 철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들은 분향소가 시민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며 시가 주장하는 충돌이나 안전 문제는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이 광장에서 온전히 추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시 광장 앞에 11월 2일 날 합동 분향소 차렸던 것처럼 그때는 영정과 위패가 없었지만 지금 저희 아이들의 영정과 위패가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고요. 일부 유족들은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게 해달라며 시 청산으로 진입하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에 가까운 녹사평 역사 안에 추모 공간을 마련할 것을 거듭 제안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지하 4층에 있어 찾아가기도 힘들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그제 국회를 찾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직접 비판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던 거로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 의원에게 크게 분노하며 엄중 경고하라고 언급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 비판글을 올린 지 3시간 만에 국회를 찾은 정무수석. 기자들 앞에서 작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어 대통령을 당무에 끌어들이지 말라. 강경한 어조로 안 의원을 비난했는데 갑작스러운 이 브리핑 배경에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안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 수석이 국회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과는 오랫동안 여러 사례가 축적돼 윤 대통령이 가까이 함께할 인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윤한 연대, 윤핵관 등의 표현에 경로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한 달에 내는 당비가 300만 원으로 국회의원의 10배에 이르는데 당원으로서 할 말이 없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선관위 주관이 아닌 당내 선거라 당무 개입이라 할 수 없으며 윤한연대 언급에 반박한 건 당무 개입 문제가 아닌 사실관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이자 윤 대통령 책사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가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의 탈당 또는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 변호사의 개인 의견에 무엇라 말하겠느냐며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로부터 공개 비판을 받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당대표 선거운동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데 간신배 윤핵관 등의 표현을 둘러싼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이른바 윤한연대라는 말로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에 안철수 의원은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안 의원은 대통령과 동급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윤한연대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고 YTN과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힘이 되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 잠시 공개 일정을 미루고 선거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100% 당원 투표 방식인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척을 져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안 의원은 불편한 심기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 의원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기현 의원은 과거 안 의원이 친언론노조 행적을 보였다는 한 보수단체 주장을 거론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후보직 사퇴까지 요구하겠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어 더 이상 분란 일으키지 말라며 안 의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대통령이 힘이 빠지게 하는 국정 운영의 동력에 차질을 주는 행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도 안 의원이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였다고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대통령을 먼저 끌어들였잖아요. 윤심이 있다 없다 윤한연대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당무개입입니까?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간신배, 윤핵관 등의 표현을 다시 사용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친 이준석계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슨 윤핵관이니 간신배니 이런 악의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동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용어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실 저희 당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간신배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는 당 지도부 다짐과 달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연일 크고 작은 충돌을 빚으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의 갈등 역시 전당대회 판세의 새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의혹 2차 소환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이번 주말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 변호인이 이번 주말인 11일이나 12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검찰과 협의하는 단계로 소환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이 대표 출석은 토요일인 오는 11일이 유력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어린아이들의 언어 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소아과 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자 갑자기 폐업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달 치료비를 먼저 냈던 보호자들은 돈을 돌려받긴커녕 자녀를 치료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도심에 있는 소아 청소년과 의원. 출입구는 잠겨있고 직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언어 발달 장애를 치료하던 A씨는 진료 중단 소식을 듣고 황급히 찾아왔지만 누구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지도 않고 직원도 아무도 없고 해서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문을 닫은 의원은 언어치료 클리닉을 함께 운영하며 언어 발달이 더딘 아이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진료비를 한 달 먼저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는데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치료비를 돌려받으려는 보호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병원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을 선결제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자녀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다른 기관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대체 병원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 언어라든지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에서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의원도 지난달 말 갑작스레 폐업했습니다. 의원 두 곳에서 맡아온 아이들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해당 의원들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원 측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된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 같은 월세 보증금을 떼었다며 단체로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임대인이 경매에 붙여져 비어있는 집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다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7살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앱을 통해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을 마쳤습니다. 35만 원이라는 저렴한 월세집을 찾은 기쁨도 잠시. 전기와 수도 요금이 13개월치나 밀린 집이라는 걸 입주 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집은 경매에도 넘어가 있었습니다. 우편물에 용지가 날라와서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했더니 경매에 넘어갔다고. 임대인 조모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이 집은 조 씨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빈집을 조 씨가 자기 것인 양 속여 계약한 겁니다. 결국 졸지에 보증금 400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김 씨. 조 씨에게서 비슷한 피해를 본 6명과 함께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 자신을 내보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 김 씨를 괴롭힙니다. 비밀번호 치고 막 치는 것 같은 그런 막 소리 막 들리고 막 베란다 문을 막 열어가지고 막 짐을 옮기는 것 같은 그런 막 환청이 막 들리고 막 되게. 최근 김 씨처럼 부동산 앱에서 임대인과 직거래해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데 그럴수록 따져보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표적이 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플만 보고는 그 등기부에 있는 그 등기 명의자하고 네. 지금 어플에서 지금 교신하고 있는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능하니까. 피해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등기부 등본 확인.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집 주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고 집의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대출과 압류는 없는지 알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또 계약은 실소유자와 직접 하는 게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거쳐야 할 경우엔 반드시 위임장과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해서 신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집을 실제로 방문해 유령 건물은 아닌지, 밀린 요금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도 안전거래를 위한 방법입니다. 삶의 토대를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기본만 숙지해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동부해안 영공에서 격추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해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찰 풍선을 발견하고도 일주일 만에 격추한 것을 두고 미 의회에서는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윤규 기자입니다. 중국 정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수거되는 모습입니다. 바람이 빠진 흰색 풍선이 해군 보트에 실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 머틀 비치에 도착했고 또 다른 보트에서는 상자들이 육지로 옮겨졌습니다.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비행선이 미 동부 해안 영공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지 하루 만입니다. 버섯 3대 정도 크기인 풍선의 잔해는 수심이 14m 되는 바다에 반경 11km 범위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정찰 풍선의 영공 침입을 처음 포착하고도 일주일이 지나 격추한 것을 두고 미 의회에서는 늑장 대응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처음엔 너무 우유부단했고 나중에는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도 동부 해안보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에서 며칠 전 격추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I strongly condemn President Xi's brazen incursion into American airspace, and I commend President Biden's leadership in taking down the Chinese balloon over water to ensure safety for all Americans and maximize the intelligence we gain.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규탄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오는 9일과 15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중국은 정찰 풍선을 두고 우발적 사고에 미국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해당 풍선이 민간용이라고 주장하며 국제 민사소송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정찰 풍선을 격추한 날 중국 외교부는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관급인 셰펑 부부장이 주중 미국 대사관에 책임자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불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베이징 외교가에선
미 대사관의 2인자인 공사가 초치됐다는 말이 돕니다. 중국은 해당 풍선이 민간 과학용으로 미국까지 날아간 건 어디까지나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뒤 미국 측에 즉시 알려줬는데도 풍선을 격추한 건 너무했다는 불만입니다. 美方不顾中方的反复说明，执意动用武力，明显反应过度，中方坚决反对。 중국은 과학용 풍선이 통제불능이 된 게 처음이 아니라는 논리도 폈습니다. 중남미에도 풍선이 잘못 날아갔지만 관련 국가들은 모두 중국 측 해명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두고 유독 미국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꼬집은 셈입니다. 已同有关各方进行通报并妥善处理，各方也都对此表示理解。 중국 관영 매체는 무인 풍선을 격추하는데 첨단 스텔스기까지 동원한 건 대포로 모기를 잡은 격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비무장 민간인을 쏜 것과 같다며 해당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튀르키예에서 규모 7.8과 7.5의 지진이 잇따르면서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2,6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고 만여 명이 다쳤습니다. 강한 지진으로 건물이 대부분 무너져 내리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현지 시각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 남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33km 떨어진 내륙 지역 지하 17.9km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후 1시 24분에는 튀르키예 카흐라만 마라슈 북동쪽 59km 지점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강진과 80차례에 가까운 여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서북부 국경 지역까지 충격을 주면서 두 나라에서 최소 2,600명이 숨지고 10,000명 가까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비규환으로 변한 지진 현장에는 여전히 붕괴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인 구조 작업 속에서 기적의 생還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습니다. 뿌연 연기 사이로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가까스로 몸을 추스른 기자가 발견한 건 위험에 빠진 소녀. 아이를 안고 황급히 빠져나온 뒤 놀란 아이를 위로합니다. Evet, artçı sarsıntılar devam ediyor. Oraya doğru geçmeyin. Hemen annenin yanına gelsen. Geç. Evet. 구조 작업이 벌어지는 현장 바로 옆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건물들. 강도 높은 여진이 이어지면서 도시는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잔해더미 안에서 한 소녀가 구조대원의 품에 안겨 나옵니다.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에 눈물을 참기 힘듭니다. 서둘러 응급처치를 받는 소녀. 여러 곳을 다쳤지만 살았다는 안도의 표정이 돌아옵니다. 벽면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아파트. 고가 사다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던 주민들은 이제야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한순간에 풍비박산난 삶의 터전. 또 다른 기적을 바라는 구조의 안간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지진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동반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만 명이 넘게 희생된 초대형 지진만도 6번에 이릅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성탄절 다음 날 일어난 인도네시아 대지진. 규모 9.15의 엄청난 강진이 쓰나미를 일으켜 인도양 연안 국가를 덮쳤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 인도 등에서 모두 23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It is not so safe to live here now because of damaged island houses. 지난 2008년 올림픽에 들떠있던 중국 스촨성에 규모 8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실종됐고
이재민은 4,6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진앙이 바다가 아닌 육지여서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진은 지난 2010년 카리브해 아이티에서 일어났습니다. 규모 7의 지진이 수도 포르토프랑스를 강타해 사망자는 31만 6천여 명, 건물 8만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부 태평양 연안에서 일어난 지진은 일본에는 악몽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명피해와 함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원전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잦은 튀르키예는 지난 1999년 이즈미트에서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일어나 17,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 뒤집혀 있는 청보 바닥에는 이렇다 할 충격 큰 적도 없습니다. 생존자 증언대로 갑자기 물이 차올랐다면 바닷물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텐데요. 해경은 어선이 인양되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가릴 예정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바닥이 하늘을 향해 뒤집혀버린 청보호. 바다로 나온 지 1년도 안 된 새 배나 다름없지만 전복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선내 기관실에 갑자기 물이 차올랐다는 생존자 진술이 가장 큰 단서입니다. 기관장이 내려가셔가지고 기관방에 물이 찼다.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내려가 보니까 그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관실에 종종 물이 샜고 사고 전에도 왼쪽으로 기운 채 운항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해경은 수산물을 잡는 데 쓰는 통발 과적을 비롯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발 하나당 3에서 5kg 정도 가거든요. 그것을 적재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서 실었기 때문에 기울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청보호는 출항 전에 선체 하부를 도색했지만 배가 부서져 수리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선체 외부를 보더라도 파손 흔적은 보이지 않고 충돌음을 들었다는 생존자 진술도 없습니다. 사고 선박 기관실에는 CCTV가 넉 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몰 당시 화면이 복구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청보호를 무트로 옮겨야 본격적인 사고 원인도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경찰은 전복 선박을 건져 올려 내부 수색이 끝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제기한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이라면 희대의 국정 개입이라는 민주당 공세에 정부와 여당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의 거듭된 부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천공 개입설, 이 진실이라면 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엄격하게 그런 사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내용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라고 압박했고 국방부 장관은 관계자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출입 기록이랄지 CCTV랄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 몇 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중간에 저희 국방부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고 천공 의혹 등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정상적인 국정운영 수행을 방해하는 의도를 가진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도너무 스토킹이다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고 정부는 이란이 이해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란하고는 문제 정리가 다 끝나셨나 보죠?
우리 대사가 또 이란 외무성에 또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이란이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놓고도 여당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한일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동의가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최근 난방비 폭탄 현안 등을 놓고 여야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민의힘 친윤그룹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실의 안철수 의원 비판이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선 공동 목표인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꾸만 대통령을 경선판에 끌어들이고 계시잖아요. 지금 후보들이 윤한연대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당무 개입입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감정이 좀 얽혀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좀 그랬어요. 공동 목표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사 기피 제도와 정보공개법을 내부 논의 중인 거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개혁 단계부터 검토된 사안이라며 반박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특정인 불처벌법을 만들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 기피 제도와 검사 정보공개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를 포함해 불공정 수사가 우려될 경우 현행 법관 기피 제도처럼 특정 검사도 피할 수 있게 하거나 유독 정보 공개가 제한된 검찰청 직원 이름과 직무, 업무용 연락처 등을 공개해 보이스피싱 범죄도 막자는 겁니다. 마침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맞물리는 시점이라 이 같은 논의가 이 대표 지시에 따른 방탄용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오래전 검찰개혁 단계부터 법조계 요구로 논의해온 사안으로 명백한 허위라며 관련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조정 신청을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법 2를 추진한다. 수사 실명법을 추진한다. 아까 그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확인되지 않은.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국민의 피해를 주는 논의라며 사실상 이재명 불처벌법이 낫겠다고 맞받았습니다.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정의는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그런 법을 양측의 신경전은 대정부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서 안에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을 뭉개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난 정부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진행한 수사잖아요. 논문표절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재명 방북용 대북 송금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의혹이 나왔죠. 장관님, 지금 검찰이 신작 소설 쓰고 있는가요? 수사받는 분이 여러 가지 레토릭으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 제도 개선 논의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으로 확산하며 여야의 거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사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달리던 차량 한 대가 속도를 줄이더니 그대로 도로 위에 멈춰섭니다. 차 안에서는 숨을 쉬기 힘든 듯 신음과 함께 누군가를 위협하는 욕설이 들리고 경찰을 찾는 다급한 외침도 나옵니다. 차량에서 폭행당한 남성은 60대 택시기사 김모 씨. 뒷좌석에 있던 술 취한 승객이 난데없이 운전 중이던 김 씨 목을 조른 겁니다. 다른 생각 안 났어요. 뒤에서 내 차를 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목 졸라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김 씨는 목이 졸린 채 택시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안전띠에 발이 걸리면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승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런데도 줄어드는가 했던 운전자 폭행은 지난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택시는 의무가 아닌 데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탓에 설치율은 낮습니다. 택시 자체에도 누르면 빨간 등이 들어오는 비상 버튼이 있지만 시민들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해 무용지물입니다. 보호격벽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폭행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 내에서 폭행은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고 큰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와 함께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운전기사는 물론 도로 위에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 폭행. 처벌 강화와 함께 위험성을 알리는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급증에 따른 대책이 미비한 점을 질타하는 데 화력을 집중할 전망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난방비 폭탄이 지난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지연시킨 데 따른 결과로 보고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오늘 지지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서울 마곡동의 한 방송 스튜디오에서 전당대회 후보 비전 발표회를 여는데요.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 6명과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수행비서가 오늘 국내로 압송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김 전 회장 수행비서 박모 씨가 아침 7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다고 밝혔는데요. 박 씨는 귀국하는 대로 조사받을 예정인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보복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미흡하게 해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 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여는데요.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21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이들의 시간은 거꾸로 가기라도 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정대용과 여우연, 황현주까지 프로배구 노장들이 코트에서 뜨거운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철벽 블로킹으로 상대 공격을 막고 몸을 날리는 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하는 정대용. 1981년생 워킹맘인 정대용은 또래들이 다 떠난 코트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통산 5,500득점! 정대용의 시간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기마다 너무 재밌고 저희가 언제 마지막에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경기 한 경기 너무 소중해서 지금이 더 배구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또 더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 겸 코치 현대캐피탈 여우연의 활약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45살로 현역 최고령이지만 당당히 리시브 효율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우연의 디그 하나가 포인트를 만듭니다. 여우연 78년생. 지금 사실 경기 끝나는 거였었거든요. 외국인 선수 야스민의 빈자리를 빈틈없이 채운 86년생 황현주의 활약도 빛납니다. 제2의 전성기에 꽃사슴 대신 노경이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실력에 경험까지 갖춘 베테랑들의 활약이 겨울철 최고 인기 스포츠 배구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승용차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등 4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와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남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일대에 산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일대 야산 0.3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인근 축사에서 전기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북 상주시 중동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3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기슭에 있는 주택 뒤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산불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도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어제 쌓인 미세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현재 중부와 전북 그리고 대구 지역의 대기질이 탁한 상황인데요. 특히 인천과 경기, 충청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종일 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리겠고 수도권에 이어서 그 밖에 중서부 지방에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겠습니다. 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날은 3월 초순만큼이나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9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6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중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은 점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고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0.1도, 대구는 영하 1.1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광주와 부산은 1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날은 계속 온화하겠고요.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영동과 충청, 이남은 일요일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